자,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테스팅. 오늘의 주제는 품질이라는 겁니다. 품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품질 보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품질 보증이라는 말이 뭔지. 그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 품질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품질 보증 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맨 끝에 우리가 얘기할 거고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교과서 2개 중에 앞에 그 처음에 소개한 그 교과서에 그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발팀 말고 QA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QA팀이 도대체 뭘 해야 돼? 라는 거를 오늘 거의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QA팀에서 많이 하는 테스팅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테스팅에 대한 모델,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각 방법을 이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란, 그 다음에 품질의 중요성, 이 품질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 얘기할 때 조금 했지만 몇 가지 그 품질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을 좀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품질 보증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의 특성은 이미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들은 사람은 많이 알 텐데 우리가 도대체 질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걸 뭘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정하는지 뭐 그런 걸 소개하고요. 네, 품질 보증의 요소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품질 보증 활동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QA팀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한 5가지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품질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어난 에얼리안 유럽에서 발사한 로켓인데요. 로켓 유도 장치에 결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뭐 소프트웨어 한 줄이죠. 그리고 예외 처리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오류의 사례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 더 많은 사례를 볼 텐데. 네, 여러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오류가 있으면 피해가 심각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품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단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아마 지금 거의 뭐 4학년이 배울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개념 중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죠. 1, 2학년 때는 거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각할 때하고 소프트웨어라는 걸 생각할 때하고 조금 감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프로그램 그러면 그 코드 자체, 그죠? 여러분들 짠 코드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그러면 되게 스태틱한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 글로 뭘 작문을 했다든지 이런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문법에 대한 그 차이만 있을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에다가 뭔가 더한 거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로딩이 돼서 실행이 되면서 하드웨어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어하고 작동시키고 액티브하게 뭔가 활동하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죠. 거기다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더해서 필요한 뭐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뭐 테스트 데이터나 뭐 샘플이나 뭐 셋업하는 뭐 어떤 설치하는 과정이나 오류 메시지나 뭐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제품 지원 정보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뭉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또는 이제 품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의 소프트웨어라는 것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역할은 컴퓨터를 구동하게 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태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익스큐션 시켜서
어떤 이게 실행될 때 어떤 동작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언어일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이나 또는 개발하는 이외에 뭐 품질 담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객이나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사용자하고 어떤 상호작용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만 있을 때는 뭐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념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그 설계를 담당할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큰 우리 건물 구조처럼 뭐 이런 구조를 생각한다든지 인터페이스 생각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프로그램만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지적인 활동의 생산물이다. 자, 이게 품질을 다루는 관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하고 기기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르죠? 크게 보면 우리 저기 기계과 애들 아니면 또 전자과 애들 이렇게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어떤 기계나 오늘 밑에 저기 삼성 파운더리 그 들어오면서 9층에서 봤어요? 그 무슨 회사인지 봤어요? 가봐. 거기 난 그 9시부터 거기 상담하러 나왔는데 비어 있더라고. 아, 이게 되게 야, 쟤네들이 놀면 안 되는데 가서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회사인지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CAD/CAM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생산 라인을 컨트롤하는 거.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조립할 때 어떤 생산 라인을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다 컴퓨터로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을 자동화하는 그런 회사를 아마 따로 만든 것 같아.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컨트롤해서 나오는 기계하고 기계가 만든 생산물하고 사람이 만든 생산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실 거의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사람이 만든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는 오류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 엄청 어려워요. 회사 중에 이걸 잘하는 회사도 극히 드물어요. 관심 있는 회사도 드물어요. 왜 배우냐? 소프트웨어라는 걸 만드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보이는데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활동의 생산물은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고 오류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QA가 어려운데 하지만 그거 우리가 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이제 다른 엔지니어링하고는 좀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런 이유들이에요.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용이 초과한다. 처음엔 뭐 1억 든다고 했는데 계속 개발하니까 뭐 2억도 들고 3억도 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납기가 지연된다. 뭐 4개월 만에 이번에 뭐 6월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오픈 못하고 계속 지연 날짜가. 성능이 저하된다. 우리 유저가 고객이 한 10,000명이 달라붙어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10,000명이 사용돼야 되는데 막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3,000명만 넘어가도 시스템이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게 되게 흔해요. 신뢰성 저하된다. 뭐 성능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오류가 많아서 계속 우리가 메인터넌스 해가지고 패치를 띄워야 되고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밀린 일 문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라는 거 굉장히 좌우하죠, 그죠? 또 건강도 좌우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요것밖에 못하는데 어떨 때는 또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이 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그 통계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안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릴리스 돼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AS에 드는 비용이 무시하지 못하죠. 굉장히 커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DB 같은 거 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오라클 하나 뭐 5카피 샀다. 그러면 뭐 메인테너ンス 비용만 해도 뭐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메인테너ンス도 어렵고 메인테너ンス에 드는 노력도 많고 오류가 많다는 게 소프트웨어의 큰 특징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QA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오류라는 용어, 결함이라는 용어, 고장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말이 좀 다른데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뭔가 이상현상이 있고 중간에 버벅거리고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건 다 뭐죠? 우리가 예측된 결과하고 다른 결과를 보이는 건 뭐죠? 오류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오류인데 그 보이는 현상은 뭐죠? 고장 현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서 내가 기침이 많이 나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건 뭐예요? 증상이죠. 그죠? 그럼 그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뭔가요? 병이죠. 그죠?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볼 때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 지금 시스템이 버벅거리고 다운됐고 막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건 오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고장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고장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게 결국 오류와 결함인데 오류 중에 어떤 거는 디펙트로 발견돼 가지고 고장 현상으로 발현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고장 현상으로 발현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코드에 오류가 있어. 근데 분명히 그게 보이지 않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다가 꼭 데모할 때 되면 그게 나타나 가지고 오류로 보이고 그런 경우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게 항상 다 실행되는 건 아니죠.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 많이 사용하는 부분만 실행된다든지,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은 진짜 사실 그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거의 뭐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중에 뭐 한 20%의 좋은 중요한 기능이 거의 사용하는 그 횟수는 한 80% 정도 돼요. 워드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 저 안에 있는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행될 수 있는 어떤 조합 중에 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오류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죠? 고장 현상으로.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잘못해서 프로그램에서 잘못한 거고, 그게 좀 발견된 것들, 그런 걸 우리가 디펙트라고 그러는데, 디펙트 또는 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유사한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은 공식적으로는 프로그램 안에 결함이 얼마 있다. 그러니까 차자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오류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소프트웨어의, 컴퓨터의 어떤, 작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고장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오류 뭐 대표적인 원인. 잘못된 요구의 정의. 사용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작동을 하는,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자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실패. 이것도 뭐 잘못된 오류의 어떤 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구와의 격차.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런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거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능은 다 할 수 있지만 뭐 사용자가 우리는 10,000명이 동시 접속 가능을 원했는데 뭐 한 뭐 5,000명밖에 안 되다든지, 그죠? 그런 격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과정의 어떤 오류, 그 다음에 코딩의 오류, 저런 거는 사실은 큰 고치는데 큰 노력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컴파일 에러 나서 이제 문법의 오류를 고친다든지 이런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맨 앞에 요구 분석이 잘못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걸 잘 오해를 해서 잘 못 추출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큰 오류죠. 그죠? 문서와 코딩 명령의 불일치, 이런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멘트는 이렇게 달아놓고 뭐 또는 다큐멘트는 이렇게 했는데 코딩은 이렇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작업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오류를 못 걸렀다든지, 그 다음에 UI에 대한 오류라든지 또는 문서화에 대한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오류의 유형이고 많이 흔히 일어나는 그런 오류들입니다. 이 중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세 개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고, 저 오류를 바로잡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노력도 많이 들죠.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왜 그런지 좀 소개를 해보고요. 이거군요. 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사람이 실수하는 단계에 따라서 결함이 유입되는 시기가 다른데, 요구 분석에서 결함이 일어나는 율, 뭐 설계에서 일어나는 율, 코딩에서 일어나는 율, 뭐 이런 것들 좀, 뭐 이건 통계치인데, 이거는 뭐 이제 개발하는 사람의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관의 특성이라는 데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요거는 뭔가요? 요구 분석에서 나오는 결함을 고칠 때 드는 노력이죠, 그죠? 근데 요 단계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딩 단계에서 고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를 잘못 꺼내가지고 막 다 건너갔어. 설계도 사용자 요구하고 다르게 설계됐고, 코딩을 사용자 요구를 잘 반영을 못해서 코딩했을 때 2단계에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설계가 틀렸을 때 고치거나 아니면 요구 분석이 틀렸을 때 고칠 때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컴파일 오류, 신텍스 에러 고치는 거는 그냥 그 코드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용자 요구가 틀렸다는 거를 코딩 단계에서 알아서 고치려면 어떻게 되나? 설계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요구사항 다시 뜯어 고쳐야 되네. 그러면 코딩 단계에 손댈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다 갈아엎고 뭐 다시 짜고 뭐 이렇게 되겠죠. 테스팅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급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된 뭐 자료의 타입이 달라졌다. 그러면 다른 그 타입을 쓰는데 다 손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요구 분석 단계에서 발견된 오류를 그 단계에서 고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고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문서 고치면 돼요. 아직 코딩이 안 된 상태죠. 그죠? 설계 단계는 우리 뭐 소프트웨어학 배운 사람은 UML 같은 거 디자인했을 텐데, 요구 분석이 잘못됐다. 그 UML 얼마든지 드로잉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딩이 됐다면 앞에 UML도 다시 그리고 뭔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죠? 테스팅 쪽에 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게 릴리스되고 뭐 이게 다 펌웨어로 깔렸다. 그러면 다 리콜 해가지고
그 펌웨어 다시 다 설치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드웨어까지 다 우리가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류라는 입장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그 오류를 신경 쓰지 않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호미로 막아야 되고 가래로 막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QA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냐면 맨 뒤에 가서 우리가 테스팅한다고 해봐야 노력이 많이 드니까 미리부터 요구 분석이 잘 됐는지 설계가 잘 됐는지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 우리 리뷰라고 할 텐데 그 리뷰를 많이 해봐야 돼. 인스펙션 같은 걸 많이 해봐야 돼. 미리 오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했던 게 제대로 된 건지를 계속 우리가 체크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냥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의 설명이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할까요? 자, 그래서 예,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따져봅시다.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 저기 뭐 노트북을 산다. 그럼 노트북에 뭐 그냥 돌아가면 좋은 그런 제품을 사지는 않죠. 그죠? 노트북을 살 때 좋은 품질은 뭡니까? 뭘 좋은 품질의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성능, 무게, 디자인 되게 많죠, 그죠? 또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그죠? 그다음에 뭐 해상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요소에 따라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은 요구에 대한 적합성, 얼만큼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에 담고 싶은 내용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예를 들면 우리 뭐 모바일 앱을 하나 모바일 앱을 만들 때 기능이 10개다. 그럼 이 10개의 기능이 사용자가 원하는 거하고 꼭 맞게 됐는지 그 요구와 구현된 코드와의 어떤 그 일치성, 적합성, 컨포먼스 그거를 우리가 중요한 품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컨포먼스 테스팅이라는 걸 소개할 텐데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바로 원하는 건지 아니는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테스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품질을 생각할 때 넓은 의미의 품질이 있고 아주 좁은 의미의 품질이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의 품질은 일반 고객,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함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예전 광고인가요? 뭐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뭐 그런 광고 카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은 품질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뭔가 잘 안 되면 매뉴얼도 잘 돼 있는지 뭐 잘 안 되니까 AS 전화하면 전화 상대도 잘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발자 시각에서는 여기 조금 좁게 결함이 없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결함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구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얼만큼 단위 사이즈당 결함이 많은지. 그래서 대개 1000라인당 프로그램의 결함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품질의 어떤 대표적인 그 측정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결함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라인당 결함이 몇 개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공학 백서 소개했는데 1000라인당 5개의 오류가 있었다. 그거는 뭐 개발 시점부터 릴리스할 시점까지 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건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품질에 대한 그 측정 방법으로 number of failure for an hour of operation. 이건 뭐냐면 1시간당 몇 번이나 시스템이 다운됐는지 그 횟수를 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mean time to failure라 해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어떨 때는 뭐 오류가 나서 죽어가지고 메인테넌스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시간분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의 비율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중에 이 시스템이 뭐 23시간은 계속 가동 중이었는데 1시간은 오류 때문에 다운됐다. 그러면 24분의 23이 mean to failure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품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인데요. 이 IEEE라는 거는 이제 국제 전기전자 학회인데, 여기에 정의가 아까 소개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컴포넌트 프로세스가 명시된 요구를 만족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얼만큼 만족해서 고고하고 꼭 일치되는 소프트웨어,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거죠, 그죠? 마커가 하나도 없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요게 사용자가 원하는 리퀘어먼트예요. 그리고 이쪽 원이 요게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구현한 거예요. 구현한 거. 그러면 오류가 안 생긴 거는 요거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개발한 건 요거죠. 요게 사용자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히 일치되게 만드는 게 좋은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사용자가 원했는데 구현을 안 한 거죠, 그죠? 요건 미싱 된 거예요. 요건 뭐죠? 사용자가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팅 관점에서는 과연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하는 거고 꼭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치된 거. 이런 것들은 다 에러. 이거 두 개 다는 에러죠. 그죠? 자, 테스팅하는 입장에서 이걸 발견하기 쉬울까요? 이걸 발견하기 쉬울까요? 미싱이 발견하기 쉽죠. 왜요? 얘는 자기가 리퀘어먼트 스펙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소개할 텐데 여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게 다 담겨 있으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쫙 해봐가지고 이건 잘 돼. 여기 있는 건 잘 안 돼. 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어렵죠. 그죠? 여기 없잖아. 그 사용자가 생각하는 쪽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기 어려운데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서 중에 되게 그 많이 보는 교과서 저자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명시적인 기능, 성능 요구, 문서화된 표준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묵시적인 특성. 그러니까 위의 정의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 내용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품질이라고 본 거고 요소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소프트웨어라고 만들면 적어도 이런 건 돼야 돼요. 혹시 사용자가 언급을 안 했더라도 UI를 보면 UI가 아주 간편하고 UI가 뭐 미적으로 좋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QA팀이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QA팀 생각하면 이제 이런 정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라는 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과 연관되어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명품 살 때하고 그냥 나는 그냥 기능만 돼라고 생각하는 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품질이라는 건 결국 코스트인데 뭐와 뭐의 비용이에요? 예방 비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개발할 때 뭐 테스팅하고 뭐 열심히 QA 활동하고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제대로 좋은 품질을 만들지 못했을 때 손해 나는 비용, 그죠? 그거의 합인데, 그죠? 당연히 이제 그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자가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품질과 관련된 표준인데요. 이게 지금 ISO 9000에 조금 이제 요게 좀 새 거는 좀 번호가 달라졌어요. 9만인가 뭐 그걸로 또 달라졌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품, 뭐 엔지니어링 만든 제품의 모든 내용에 품질 표준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스파이스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 회사나 아니면 기관이 얼만큼 품질의 역량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나타내 준 건데, 그 중에 이제 3위 소프트웨어 관련된 품질 스파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얼만큼 소프트웨어 개발을 절차를 잘 따져가지고 제대로 개발했느냐, 그걸 우리가 성숙도로 따지는데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예전에 ISO 9126이 지금은 14598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금 아까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할 뭐 기능성이라든지 또는 뭐 성능이라든지 또는 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품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품질을 측정하는지 뭐 그런 내용의 ISO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마라든지 뭐 식스 시그마라든지 이런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 이 중에 나중에 뭐 QA 팀이 돼서 일할 때는 뭐 이런 이 표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잘 공부해 보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기관의 품질이 높다는 걸 우리가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레벨 매출 받았다든지 아니면 식스 시그마에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외부에 그 공식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인증을 받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정의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라는 걸 개발할 때 그냥 돌아가면 돼라는 관점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죠. 여러분도 공부할 때 야, 나 이 과목에 학점만 그냥 잘 받으면 돼라고 수강하는 거하고 이 과목의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교수 입장에서도 그냥 가서 강의 그냥 하고 학생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나는 시간 때우고 오겠다는 자세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잘 배우게 교육하겠다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품질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거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라고 개발하는 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아니면 거의 뭐 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고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좀 결국은 비용인데 돈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에 만족하고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릴리스하겠다는 그런 자세. QA를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는 녹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금융권도 QA 안 해요. 리퀘어먼트인데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코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취업해서 이렇게 취업할 때 그 회사의 어떤 그 마인드를 잘 보세요. 이 회사가 그냥 돌아가면 돼 식의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할 걸 다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가면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중요성 조금만 더 하죠. 한 10분 정도 더 하고, 5분 정도 더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예,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보세요. 예, 예전에 88년에 미군함에 있는 레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민간 항공기 에어버스를 에버버스가 아니라 에어버스일 거예요. 에어버스 320이 격추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래킹 소프트웨어를 잘못해서 이거를 이제 민간 항공기인데 이제 공격하는 어떤 전투기로 인식한 거죠. 그냥. 그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적지에서 미사일을 날리면 그거를 방어하는 미사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저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초창기인데 저거를 이제 그 중동 전쟁에서 쓸 때 처음에 되게 부정확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게 정확히 맞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런던의 앰뷸런스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요거는 이제 왜 우리 119에도 보면 우리가 119 전화하면 콜에서 받아가지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응급차를 그쪽으로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라우팅과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오류가 있어가지고 적시에 빨리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될 사람을 못 살린 경우는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아마 북부에 있는 방위사령부에 이제 이것도 이제 레이더 소프트웨어 쪽인데 미사일 공격 받고 있다는 오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큰 사례들입니다. 우주 왕복선의 발사에 대한 시도 실패. 예, 이거는 예전에 챌린저호가 폭파된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공중 폭파됐던 챌린저호는 한 7, 8명이가 우주선 타서 타 있는 유인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챌린저호가 폭파됐었죠. 그거는 아마 연료 탱크에 있는 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호 파킹이 잘못돼가지고 폭파한 거고, 요거는 그 전에 발사 시도 실패가 있었는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안에 동기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AT&T의 전화기 교환기 안에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9시간 장거리 전화가 불통됐는데 이거는 패치를 깔아야 되는데 버전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까는 사람이 테스트된 완성된 버전을 깔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걸 깔아가지고 문제가 돼. 얼마 전에 우리 그런 은행에서 그런 적 있죠. 국내에서 나중에 밤에 작업할 때 아마 이 중에 SI 업체나 아마 은행권에 가는 사람은 특히 운영 용어인 경우에 사용자가 낮에는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밤에 깔잖아요, 그죠? 그때 졸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옛날 버전을 까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은행 쪽에서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에일리언 5는 이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오류 사례인데요. 유럽의 무인 인공위성 발사인데 여기에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에일리언 3에서 4로 넘어갈 때에 이 3에서 오류가 없었던 그런 거를 그대로 그냥 테스트 없이 재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동 소수점에 의한 예외인데 이제 64비트 정수를 16비트로 번안할 때 이제 그 라운드 오브 페어라고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 그 발사할 때 그 연료의 양을 계산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필요 없게 굉장히 큰 값이 계산이 돼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네, 이거는 또 다른 예인데 목성의 기후 위성인데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요 위성을 개발하는 팀이 콜로라도에 개발팀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요 두 팀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한쪽은 위성 운행에 대한 단위를 이런 영국식 단위로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미터식 단위로 인식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심각했던 오류인데 테락 25는 이제 이게 캐나다 회사인데요. 이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사선 치료에서 방사선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를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제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매뉴얼 모드가 있고 오토 모드가 있는데 잘못해서 매뉴얼 모드가 아니라 오토 모드일 때 엄청나게 많은 방사선을 필요 이상의 뭐 많은 방사선을 쏘게 해가지고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것 때문에 뭐 소송도 많았고 이 회사는 그냥 뭐 파산한 거 당연하죠. 그냥 간단한 아마 스테이트먼트에 몇 가지 조건 체크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소프트웨어 품질이 굉장히 큰 우리 생활이나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데 실제 우리가 따져보면 이 품질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생각보다는 낮아요. 여기 지금 1년에 뭐 17만 5천 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중에 뭐 이런 규모가 있는데 뭐 한 31%는 실패로 끝난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걸 우리가 개발할 때는 중간에 뭐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남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게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지는 거는 실행이 안 되는 코드 뭐 이거 백날 뭐 많이 있어봐야 다 휴지 조각이죠. 그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나도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뭐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150억 들여서 KT가 어떤 소프트웨어 고객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다 못 쓰고 결국은 그냥 휴지 조각 돼버렸어요. 굉장히 품질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다른 통계인데 52%의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한다. 원래 산정한 비용의 뭐 1.9배를 지출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작업 절차가 제대로 그 퀄리티 높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고 뭐 프로덕트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개발하는 과정이 우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예산에 완성되는 게 뭐 상당히 적은 숫자죠. 예측이 정확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험이 많이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처럼 정확하게 생산성이 안 나와요.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퀄리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게 투자죠. 그냥. 돈이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라는 게 뭐고, 품질 보증 활동이 어떤 거 있는지 얘기합시다. 이번 시간 중에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자, 여기 품질 보증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제품이나 부품이 제정된 기술적 요구와 부합됨을 충분히 확증하는 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모든 활동. 이 좀 길고 좀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이 있어서 좀 외우기는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와 맞는지를 확증하면 이게 맞다고 증명해 보는 거죠, 그냥. 예, 그렇기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테스팅이죠, 그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서 찾아낸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 돌려봤을 때 예상된 결과가 맞는지, 그죠? 또는 꼭 돌려보지 않아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를 점검하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 보증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쪽의 시각하고 품질을 담당하는 시각은 달라요. 그죠? 개발하는 시각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우리가 설계하고 그걸 코딩해서 돌아가게 하는 쪽의 목적이 있고, QA팀의 생각은 이 개발된 게 제대로 됐는지 계속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오류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절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활동의 집합. 그래서 이제 평가 또는 테스트, 점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나 유지보스 프로세스가 제정된 기술적 요구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요구, 일정한 수준, 예산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개발한 결과물이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 일이 있죠, 그죠? 절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작업, 그러니까 양쪽의 신경을 우리가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 PM이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대개 QA팀은 작업 절차나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질, 그걸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시어런스의 목적,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개발하는 절차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 결과에 대한 것. 예전에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 품질 얘기할 때 그런 비유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사는 집에 수돗물이 다 나올 텐데, 그 수돗물이 좋은 품질의 수돗물이 나와야 되려면 물 자체만 좋아서는 안 되죠. 그 중간중간에 수돗물이 전달되는 파이프도 녹슬지 않아야 되고, 과정 자체가 녹슬지 않고 깨끗한 파이프가 있다든지, 그죠? 또 그것만 돼서도 안 돼요. 그것만 돼서 좋아서도 물이 좋은 게 아니라 취수원에서 상수 아마 처음에 물을 받아가지고 걸러서 보낼 때 그 물 자체도 깨끗한 물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과정도 좋아야 되고 개발하는 결과물도 좋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요구 분석을 한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테스팅을 한다든지 이 과정에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얘는 그 결과물,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설계 문서 자체, 또 코딩을 했다면 코딩 원식 코드 그거, 그죠? 근데 테스트 케이스도 이게 좋은 케이스가 있고 나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테스트 케이스는 뭐죠? 여러분들 QA팀을 이제 일하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은
테스트 케이스 10개를 만드는, 똑같이 10개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오류를 뭐 몇십 개 발견했어. 근데 이 사람 테스트 케이스는 하나도 발견 못했어. 그러면 오류를 많이 발견한 게 좋은 테스트 케이스죠. 그죠? 그게 다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뭐 이제 이제 리뷰를 한다든지 인스펙션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상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여러 가지 방법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요거보다는 요 밑에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테스팅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소프트웨어라는 거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금 관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좋은 품질이 뭐냐라는 걸 결정하는 어떤 요소들. 그래서 정확해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효율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 그러니까 뭐 다른 시스템하고 이렇게 붙일 때 뭐 데이터가 잘 호환되고 뭐 이런 성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좋다는 어떤 측면이고, 요거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포팅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새 시스템에 다시 일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품질 요소고요. 저거는 이제 프로덕트를 리바이즈하는,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한다든지 플렉서블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유지 보수하는 입장에 그런 좋다고 생각하는 품질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특성은 그 ISO에 보면, 국제 표준에 보면 한 6가지 큰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구한 결과를 얼만큼 정확히 반영해서 구현했는지, 소프트웨어가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그거의 결과가 얼마나 완벽한지, 정보가 얼마나 최신의 것인지, 또 정보를 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고장과 관련된 거, 얼만큼 소프트웨어 안에 결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서 리스폰스 타임이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이 효율성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은 사용하는 유저가 얼마나 쉽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주로 이제 UI나 뭐 이런 쪽이 사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가지 특성들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고 또는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얼만큼 쉽게 고장을 발견하고 고장을 수정하고 또 쉽게 우리가 인스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사용자의 어떤 요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얼만큼 쉽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쉽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가지 요소가 이제 우리가 7가지 요소군요. 7가지 요소가 이 국제 표준에서도 얘기하고 뭐 거의 통용되는 그런 특성들인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7가지 특성을 모두 다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기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중에 우리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어떤 건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쪽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그쪽을 테스팅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사실 어떤 시스템이든 정확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많다 그런 경우는 이런 효율성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뭐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기능은 다 비슷하다. 그럼 얼마큼 사용성이 좋은지 뭐 이런 게 시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 디자인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특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돼야 되고 그걸 높이기 위한 어떤 개발하는 그런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춰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제품을 전환하는 특성들인데, 포터빌리티, 그 다음에 얼만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쉽게 이용한다는 거는 미래의 프로젝트에 지금 내가 짠 프로그램이 마치 우리 레고 블록식으로 컴포넌트로 딱 떼다가 다른 데다가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패키지 형태로 또는 뭐 어떤 모듈 형태로 딱 API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소프트웨어 문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서비스 개념,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모듈화하기가 좋고 재사용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이것도 뭐 일부 그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시스템하고 잘 붙는다든지 또는 다른 시스템이 제공하는 포맷을 우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추상적인 것 중에 우리가 일부 그래도 가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QA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우리가 추상적인 거지만 이걸 어떻게 높일 건지 또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QA 팀이 해야 할 활동들에 대한 요소인데요. 크게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있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실제 프로젝트를 해나갈 때 QA팀은 병행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팀이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내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리뷰를 한다든지 인스펙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그런 리뷰나 인스펙션을 공부할 시간이 예전에 없었는데 조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이제 개발팀이 가져온 거를 우리가 체크리스트 같은 걸 쫙 만들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엑스퍼트 오피니언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한테 뭔가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안 쪽이 우리 회사에 보안을 전공할 수 있는 뭐 인력이 없다. 그러면 외부에다가 뭐 컨설트 주거나 뭐 어떤 외주를 줘가지고 그걸 이제 검증받는 건데, 요새 법적으로 저걸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나중에 납품을 하려면 그 안에 한 2가지 요소는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QA팀은 내부 감리랑 비슷한 건데, 막 몇백억 드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이 QA하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 건물 올라갈 때도 분명히 시공업자가 있고 감리회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감리회사는 뭘 하냐면 이 설계대로 제대로 여기 콘크리트가 철근이 제대로 뭐 설계해서 뭐 10가닥 들어갔다면 10가닥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간중간에 다 감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감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제대로 잘 보안이 되어 있는지 외부에 의해서 감사받고 그 인증을 받아요. 이 중에 혹시 보안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자격증을 한번 따보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감리를 하려면 감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개발한 다음에 이 다음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게 없으면 감리